누군가 내 팔꿈치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말했다. 이건 얼마지? 나는 고민하다가 물어보았다. 볼까요? 그는 내 무릎에 지저분한 암청색 외투 안으로 자기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다. 나는 그가 꺼내려는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다가갔는데 기괴한 울음소리 때문에 재빠르게 귀를 틀어막았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뒷다리를 잡고 흔들었다. 짐승은 입 쪽으로 피가 쏠렸는지 깔끔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중간중간 숨이 막히는 소리를 냈다. 자세히 보니 쥐의 머리와 바퀴벌레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고 길쭉한 몸통 위에 얇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잘 살펴볼 수 있게 짐승을 잡고 있는 손을 내 얼굴 쪽으로 쭉 내밀었는데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콱 하고 커졌다. 나는 귓 속이 따가워 손가락으로 더 깊이 틀어막고 말했다. 너무 시끄러운데요. 그는 말없이 짐승을 자기 품에 넣고 어딘가로 지나쳤다. 짐승 소리가 사라져도 머릿속이 웅웅거리며 울렸다. 저런 짐승은 부모가 누구일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사랑을 하지? 키우는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재미가 사라지고 나서는 귀찮음만 남아서 바퀴벌레의 더듬이가 왔다 갔다 하거나 쥐의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것을 보면 가져간 팔꿈치가 생각나서 날개를 뽑아버릴지도 모른다. 아무튼 팔꿈치 값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다른 누군가가 내 오른쪽 무릎을 가리키고 물었다. 이건 얼마죠?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물었다. 그는 자신이 무겁게 끌고 오던 수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머지 손으로 손가락 3개를 펴서 말했다. 3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물건인데 3개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수레에 덮인 천에 손을 댔다. 그는 나의 손을 막고 손가락 1개로 내 귓불을 찌르며 말했다. 보시려면 이 정도는 주셔야 하는데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를 향해 거래하지 않겠다는 고개짓을 했다. 그는 나의 행동에 작게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다음번에 꼭 거래하죠. 나는 땅바닥에 두껍게 박히는 그의 수레바퀴를 보며 어쩌면 저것을 보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혹시 정말 대단한 것이어서 무릎 말고 다른 것을 건네도 전혀 아깝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왼쪽 귓불을 만져보다 나머지 오른쪽 귓불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없으면 아쉬울 것 같은데. 하지만 수레에 뭐가 들었는지 끝까지 궁금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눈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얼마요? 나는 눈썹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 스스로도 건네기 민망하지만 원한다면 싼 값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짝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 그쪽이 아니고. 아, 눈썹이 아니고 눈을 가리킨 것이었구나. 그는 자신이 거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품목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 같았다. 그것은 좋은 자세다. 나는 눈은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어떤 것을 내놓을지 약간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팔을 앞으로 쭉 내밀다가 커다란 항아리를 자기 품에 꽉 채워 넣은 것처럼 허공을 안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자기 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래서 한참 동안 그의 설명을 받는데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는 지금 이것을 모르겠냐고 말했다. 내가 그것을 당연히 알 리가 없고 내가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귀찮아졌다. 나는 그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간에 못이 박힌 것처럼 구겨졌고 입 안쪽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는데 나는 그것을 가만히 보다 꽤나 멀리서도 목젖이 보이는 것 같아 그것이 얼마냐고 물었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닫고 어디론가 떠났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이런 글을 쓸 때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까? 나는 글이 쓰인 종이를 구겨서 물에 빠뜨렸다. 언젠가 종이를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물에 담그는 게 편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물에 젖어 떡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보며 생각했다. 거래의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그래,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이 거래가 가능할 만한 상태인지 어떻게 확신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야.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이지. 불확실하지. 불확실해. 상품의 값어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에 나온다는 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해본다. 사람의 값은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꽤 복잡하다. 사람의 값은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볍게 보자면 나는 시간당 얼마의 값으로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온전히 판매하는 금액은 아니고 사람의 시간에 대해 정부가 정해준 가격이다. 나의 형태와 상관없이 말이다. 공식적으로 시간당 의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게다가 판매되는 나의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나 자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 보일 수 있는 행동, 시간, 의지 이 세 가지가 시간당 판매되는 거래 품목이다. 구매자는 대부분 불특정한 누군가의 행동, 시간, 의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품질을 따지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번에는 잘 뽑은 거면 좋겠는데 하면서 누군가의 시간을 구매한 후에도 편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정말 곤란하게도 누군가의 시간을 구매하겠다고 결정한 후에나 상품의 품질을 꼼꼼히 살피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구매자가 뽑은 누군가의 시간이 마음에 든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안목을 뿌듯해할 것이다. 그 반대로 구매자가 뽑은 누군가의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준 가격으로는 내 값을 따지기가 참으로 애매하다. 구매자의 마음에 든다면 나는 좋은 값인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의 부분에서도 사람의 값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업은 하나의 그릇이고 사람은 그 그릇 위에 부어지는 것이다. 직업에 담긴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이다. 직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단단한 그릇이다. 내가 그 위에 부어진다면 그릇과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이는 것이다. 나 자신이 그릇과 잘 어울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직업에 뿌려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직업과 달라붙어 버린다. 나중에는 직업이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이 직업인 채로 살아가게 되며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직업은 누군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그릇이다. 그 필요가 없어지면 단단하건 물렁물렁하건 금방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50년 전에 꼭 필요하다고 했던 직업 중에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게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필요가 한 인간의 수명조차 안 되는 것이 직업이다. 그것으로 사람의 값을 따지기에는 참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 나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명한 것 중 가장 편리한 발명품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인지하며 누구나 쉽게 선호하며 누구나 쉽게 판단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돈을 통해서 다양한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다. 사람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돈을 통해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시각적으로 쉽게 보인다는 것은 판단하기도 쉽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갑과 통장에 얼마큼의 돈이 있다면 나는 그만큼의 값으로 불릴 수 있게 된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발명품의 개수로 인해 내가 쉽게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부정하기 힘든 값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때문에 사람의 값을 따지기가 조금 곤란하다. 돈은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각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액수가 지극히 개인적이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바다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컵에 고여있는 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개수로는 사람의 값을 따지기는 어렵다. 공간을 차지하는 건 어떨까? 말, 행동, 상태.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집에서는 가능한 게 밖에서는 안 된다. 밖에서는 가능한 게 집에서는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다. 내게 일정한 공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보장된 공간에서는 말, 행동, 상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낼 필요 없이 공간에 붙어있는 편안함을 유지하면 된다. 집에서 말, 행동, 상태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밖에서는 나에게 대가 없이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은 마셔야 그곳에 있을 수 있고, 식당에서는 식사를 주문해야 하며,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일을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일을 해야 한다.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요구되는 친구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그 안에서 나의 공간이 유지가 된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하나의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 내가 얼마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만족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서는 말, 행동, 상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형식으로 꾸며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쉽게 공간을 차지한다면 나의 값은 좋게 쳐줄 수 있는 것일까? 반대로 자리를 쉽게 차지하지 못한다면 나의 값은 낮게 측정되는 것일까? 이 부분은 말, 행동, 상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말은 가볍고 빠르고 변하기 쉽다.
행동은 무겁고 느리고 변하기 어렵다. 상태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의 말과 행동으로 붙이고 깎은 어떤 것이다. 말로만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쉽게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있을 만한 공간은 쉽게 사라진다. 행동으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행동으로 쌓아놓은 무언가만큼 공간을 차지한다. 상태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 때문에 빠르게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말, 행동이 시간에 따라 상태를 다르게 만들어서 공간을 차지하는 모양도 달라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간을 쉽게 차지하는 건 없다. 나의 기본적인 모양의 말과 행동이 합쳐진 것이 내가 되고 공간은 나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뿐이다. 그냥 빠르게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느리게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개의 공간이다.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이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일 뿐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한 사람에 맞는 공간으로 맞추어진다. 그러니 공간을 차지함에 있어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공간을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시간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온전하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나의 시간밖에 없다. 나는 나의 시간에서 태어났고 나의 시간에서 살고 있고 나의 시간에서 죽을 것이다. 그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시간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시간 안에서 시작하고 나의 시간 안에서 끝난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시간 안에서 만드는 무언가다.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것은 나의 시간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시간 안으로 빨려 들어간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형태로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된다.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을 만드는지는 모른다. 1초만큼의, 1시간만큼의, 1일만큼의, 1년만큼의, 10년만큼의, 50년만큼의, 100년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눈으로 보이는 것, 알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의 시간 안에서 만들어져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그것. 그렇다. 나의 값은 그것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나의 시간은 결국 내 눈앞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좋을지도 모르는, 나쁠지도 모르는, 가지고 싶을지도 모르는, 버리고 싶을지도 모르는, 기억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금방 잊혀질지도 모르는 형태로 머물러 있는다. 나의 시간이 끝이 나야 나에게 온전한 값이 매겨진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값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운이 좋아서 시간의 끝 뒤에서 나의 값을 온전히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 내 시간이 끝난 뒤에 내 값을 알아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값을 알기 어렵고 안다고 해도 제대로 사용하기는 더 어렵다.